감사는 회계 검사, 직무 검사 그렇죠. 중에서 예. 강제성은 없습니다. 예. 그런데 이 방통위 감사에 수사기관 인력을 동원하는 것, 저는 이걸 특별수사본부냐 이렇게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요. 이게 이제 공포감을 일으킵니다. 방통위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검찰 수사관, 경찰 수사관, 감사원 등에서 상주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공포감을 느낀다. 이런 반응이 있었고, 특히 감사 대상 기관 사람들도 마땅히 당연히 공포감을 느꼈을 겁니다.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그 해악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. 왜 해악이냐? 이 사례가 모든 정부 부처에 도입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모든 정부 부처가 다 사정기관이 되는 거예요. 감사를 빙자한 수사가 일상화되는 거죠. 그래서 수백 개의 공공기관, 민간기관들의 일상적인 수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인정하십니까? 글쎄요. 제가 이 방통위의 특별수사본부의 본질을 그래서 연성 파시즘, 백색 독재라고 규정하는 겁니다. 전두환 50 시절 보안사, 안기부 요원들이 각 정부 부처, 기관, 언론사에 상주했습니다. 이것과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. 방통위를 수사기관화하고 있습니다. 이건 뿌리 뽑아야 합니다.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이런 형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. 지금 방통위에 검찰 수사관 지금 몇 명 있죠? 현직 수사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일단 현재 파견자가 2명이죠. 있습니다. 예. 몇 명 있는지도 몰라요? 아니 저 방통위를 지금 지휘하는 사람이 직무대행이죠. 파견 인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검찰 수사관 2명, 예. 경찰 수사관 2명. 왜 안 돌려보냅니까? 파견 자원이고요. 그리고 제가 뭐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에는 그 감사 담당관이 없고 운영 지원과 아래에 감사계로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명의 자원으로 방통위가 이렇게 하는 게 운영이 되었던 것으로 감사인데, 회계검사, 직무검사인데 왜 수사를 본직으로 하는 검찰 수사관, 경찰 수사관을 상주시키냐 이 말이에요. 유사성이 돌려보내야 있지 되는 거 않겠습니까? 아니에요? 유사성이 있겠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해야 되는 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검찰 수사관은 범죄 수사가 직무잖아요. 근데 방통위가 지금 수사기관이에요?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사성이 변명하시지 있고요. 말고 변명은 전혀 안 드립니다. 법관이시니까 변명 안 법치주의 드리고 입각해서 당장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. 이거 자의적 권력 행사고 직권남용이에요. 그대로 두는 것은. 그리고 토탈 지금까지 19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파견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죠?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다가 뭐 방통위가 근데 업무 폭증이라고 방통위에 대답해 왔어요. 감사 업무 인력이 폭증. 말씀 무슨 업무가 그렇게 많았어요? 업무 폭증.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 일을 제대로 하려면 감사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. 근데 이 이전에는 정권 지나치게 들어와서만 검찰 수사관과 경찰 수사관이 왔다 이 말이에요. 뭐 감사 인력 중에서는 그렇게 파견 받는 경우가 그 이유를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말씀드릴게요. 있습니다. 이 검찰이 동원돼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수사하고 몰아내는데 7달 걸렸습니다. 그리고 박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7달 걸렸어요. 그런데 방통위를 특별수사본부로 둔갑시키니까 한 달 만에 찍어낼 수가 있었어요. 방심위위원 해촉하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 팩트체크넷 해체하고 신종병기를 개발한 거예요. 신종병기. 근데 이 특별수사본부 용납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불법 파견 상태인 감사관 3명 지금 여전히 있죠. 왜 안 돌려보냅니까? 불법 파견이 아닙니다. 불법 파견입니다. 저희는 그렇게 의원실에서 보지 않습니다. 인사혁신처에 질문한 결과 서면 답변으로 인사혁신처의 공식 답변입니다. 감사- 5급 이상 1년 이상 파견할 때 근데 반드시 인사처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이 승인 없습니다. 저희들이 대통령 돌려보내시기 직속기관이라서요. 감사원 그리고 감사원 파견은 감사원에서 직접 처리하지 인사혁신처와 관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인사혁신처에 승인 받아야 합니다. 대한민국 행정부의 공무원은 1년 이상 파견 때 인사혁신처가 통제합니다. 근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답변하는 감사원 방송이 소속 지금 공무원의 임용 조직 예산 편성에서 감사원 됐어요.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 잘못 알고 김태규 있는 건 아주 증인. 예예 박민 사장님 예. 오늘 목소리가 좀 쉬셨어요.
어제 면접 때까지만 해도 박민 사장 재임 되리라는 것 어떻게 확신하고 계셨습니까? 아니요, 전혀 확신하지 않았습니다. 아니, 저는 어제 오후까지 박민 사장이 재임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저도 뜻밖이었습니다. 그런데 행정법원이 이 방통위 두 사람이 모여서 뚝딱뚝딱 KBS 이사 7명 한 거, 물론 MBC 비리 수첩에 대한 판결이었지만 두 명이 임명한 거 이거 위법이다. 이렇게 판결을 한 걸로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당연히 무효죠, 무효. 이것이 3심까지 뭐 김태규 직무대행 늘 1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심이 확정되면 박장범 앵커 사장 임명된 거 이것도 무효됩니다. 무효. 이거 무효 다툴 생각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없습니까? 자, 3심이 확정되면 우리 김태규 증인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다. 1심이기 때문에. 그런데 입법사법행정부 가운데 입법부가 이것을 위법이라고 두 사람이 방통위 구성해서 중요한 결정 내리는 것 해서 그 위법성에 근거해서 탄핵을 했고 사법부가 1심 판결이라고 하지만 이거 위법이라고 판시했는데 특히 법관 출신인 이 김태규 지금 직무대행이 이거 1심일 뿐이다. 이거는 안 지켜도 된다. 이런 식의 그 법의식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안 지켜도 된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 제가 안 지켜도 된다고 해서 안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. 당연히 강제력이기 때문에 지켜질 것이고요.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했다는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. 3심이 확정되면 가정적인 것이라서요. 지금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 보입니다. 확정돼도 지금 유지할 겁니까? 글쎄요, 가정적인 답변이고 그리고 판결은 상배효가 있어서요. 두 사람의 의견으로 파생된 국민적 손해 피해 이거 구상권 청구해서 본인이 물어내야 할 겁니다. 예. 이 기준을 분명하게 해주십시오. 예? 그 1심 재판의 결과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재판의 기준을 좀, 예, 꼭 그 김만배 신앙님 거는 아직 재판도 진행 안 됐는데 그 여당과 동일한 답변을 하시고 야당이 질문하면 1심 판결이 나와도 또 부정하시고 좀 기준 좀 동일하게 해주세요. 답변 자, 드리.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